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로 달려가는 11월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리랑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사 대표이고 시인이며 수필가이신 서용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석사 공부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용순입니다. 네, 예,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은 시인이며 수필가의 또 출판사 대표직도 맡고 계신데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책 만드는 일이 네, 원고를 검토하고 네, 조정하고 네, 편집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일이어서 늘 습작도 되고 네, 예, 훌륭한 글과 저자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게 되어 작가로서도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웅변도 잘하셔서 학교 대표로 각종 대회에 나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웅변이 선생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옹변은 대중 앞에 서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야 하니까 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시군요. 그 시절에는 다들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셨네요. 아, 이번에는 45세 출판사를 창업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네, 20년 넘게 네,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고 네, 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네, 출판사를 창업하고 싶었어요. 네, 처음엔 겁도 났지만 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네,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늘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아, 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환갑의 나이에 석사학위 공부를 할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신나고 네. 행복했습니다. 아, 그러셨겠어요. 네, 대학원에서 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네. 경영이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 가정, 우리 인생에도 네. 경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네. 정말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데도 네. 경영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그 대학원에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부럽습니다. 출판사 네. 편집부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최초의 독자로서 느끼는 심정은 어떠셨어요? 네. 네. 늘 두근거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저자의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 편집자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편집자는 늘 독자의 눈으로 네. 그 원고를 검토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독자인 거죠, 편집자가.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설레이고 막 희열도 느껴졌는데 네. 사실 그 편집자가 그 저자의 메시지를 독자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네. 지금도 그런 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이 중복되는데 출판사에 계셨으니까 참 좋은 글도 많이 읽으셨겠어요.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네. 이 출판 일이 제 천직이라고까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책에 실린 글들은 네. 적어도 나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네. 또 글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늘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신념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역사 테마를 연재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드라마도 사극을 즐겨보고 네.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어느 자치구에서 네. 그 자치구에 그 묻혀 있는 역사와 인물들을 발굴해서 네.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아, 네. 근데 마침 그곳에는 그 내시와 네. 궁녀들이 그 마지막 생을 보낸 네. 뭐 절이나 그런 것과 그 무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더 관심을 갖고 네.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역사 산책이라는 테마로 네.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내시 이야기는 네. 그 어느 날 그 서울 고서전에 네. 그런 전시회에 갔다가 네. 그 이당 김은호 화백이 쓴 네. 서화 백년이라는 책에서 네. 그 내시 출신 송은 이병직 선생을 알게 됐어요.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내시가 어떻게 여기에 서화가로 실렸는지.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그분이 아주 굉장한 장서가였고 네. 시서화에 능할 뿐 아니라 네. 고문헌이나 네. 그 미술품, 네. 골동품에 대한 감시관이 네. 굉장히 특출하셨대요. 아, 네. 이분이 그럼 어디에 지금 무덤이 있을까 네. 하고 찾다가 네. 경기도 양주 광정면에 가면 네. 그 내시들의 무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네. 조선시대 때 양주목에서 내시들을 궁중에 네. 대주었대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대물림을 했다네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곳에 뿌리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마를 잡으면 네. 자료를 찾고 네. 그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시네요. 그 궁녀들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네, 그것도요. 네. 그 수락산에 네. 항림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네. 그 절 입구에 보면 부도, 네. 그 큰 스님들의 왜 사리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네. 묻는 그런 부도에 그 상국연화라는 그 네.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궁녀가 어떻게 이렇게 부도까지 있을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궁녀들의 얘기를 또 찾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궁녀들은 그 조선 시대에 네. 정식으로 월급을 받은 여성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상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막강한 힘이 생겨서 네. 정승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네. 그런 실세였대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왕의 승언을 입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렇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 더 이상 활동을 못할 네. 때야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체가 있었고 수중에 돈이 있는 사람은 네. 그 주변에 절에 시주를 하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을 의탁하기도 했대요. 네. 마침 그 황림사에 네. 그 상궁 연화가 네. 의탁을 하고 네. 그 황림사 근처에 옛날에 그 화장터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런 연유로 그 상궁 연화의 부도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를 정말 받은 사람들은 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 뭐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흔적도 없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정말 밝은 곳으로 인도해 내고 싶었어요. 제가. 네, 네. 아,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 아리랑 해외 전파 과정을 따라가는 이런 아리랑로드 10만 킬로미터 장정팀을 네. 결성하여서 작가로 참여하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네. 여기가 아리랑 센터라서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리랑 대장정에 네. 참여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네. 일이거든요. 그러셨겠어요. 네. 그 미국에서 반백년을 살아오신 네. 그 노 지리학자의 아리랑 책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아리랑에 대해서 아는 게 네.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정명 박사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네. 사진 작가 한 분, 네. 그리고 저희를 어시스트 하실 분 한 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가로 참여해가지고 네. 이 팀을 만들어서 네. 그 가장 먼저 연해주에 네. 그 있던 그 고려인들이 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됐잖아요. 네. 그 열차의 길을 저희가 답사를 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래서 그 떠나기 전에 네. 사전 조사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고려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가면 누굴 만나면 좋겠느냐 네. 이런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1차로 그 37년도에 그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 당한 네. 중앙아시아 3개국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네. 여기를 방문해서 네. 한 17일간 네. 고려인들을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2차로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직접 타고 네. 네,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네. 이르쿠츠크 그리고 네. 바이칼 호수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또 네. 답사를 하고 3차로 사할린에 그 강제 징용을 간 네. 강부들의 호손들, 예, 그분들 사는 네. 모습,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듣고 그다음에 아리랑이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네. 그리고 아리랑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네. 인터뷰를 하고 네. 아리랑을 그들과 함께 부르면서 네. 정말 벅찬 감동을 나누었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예. 그리고 그 대장정을 기록한 책이 네. 컬러스 오브 아리랑입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가슴 뿌듯하셨을 네, 것 정말 같아요. 그랬습니다. 정말 네.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도 네,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일이 그래도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네, 순간순간이 그렇죠. 다 네. 기억에 있지만 네. 그 타슈켄트에 있는 아리랑 요양원에 갔었어요. 네. 거기 이제 고려인 어르신들이 한 40여 분 네. 거기 머물고 계셨는데 네. 그분들하고 또 그분들을 보살펴주는 네.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손을 꼭 잡고 네.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아, 그렇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정말 네.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을 음.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뵙기가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막 네. 짠하고 네, 네, 그 네.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네, 네. 그 가슴 뭉클하기까지 하네요. 네. 얼마나 한국이 얼마나 예. 그리웠을까 싶어지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음.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은 네. 그 이렇게 그 판에 네. 벽에 붙은 판에 네. 그분들 이름이나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어요. 아, 파네요. 예, 예. 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름도 붙어 있고 네. 그분들을 다 이렇게 뭐 나비 접기, 네. 뭐 동요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 30대 초반의 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네. 그리고 정말 안아주는 것밖에 저희가 네. 할 수 없는 게 네. 너무나 좀 미안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에게 네. 여기에 된장과 김치를 좋아하고 네. 또 우리와 같은 말을 하는 그렇지만 내일이면 찾아뵙지 못할 고려인 네.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네.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지금도 제가 막 떨릴 아, 정도로 그러게요. 정말 그 말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듣는 저도 지금 가슴이 막 찡하거든요. 네. 아, 그 심정을 알만합니다. 네. 그 혹시 생각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출판 네. 동네에 들어온 지가 벌써 38년이고 네. 작가로서 네.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정말 수백 종의 네. 책을 냈거든요. 네. 그동안 저자들 네.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죠. 네. 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금은 96세 되셨어요. 이정면 네. 박사님이. 네. 그분이 낸 아리랑 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 네. 그 저자분이 가장 네. 그 열정에 네. 제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연소 저자 중에 네. 중학교 3학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좋은 고등학교 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네. 그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활동하고 네. 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냈고 네. 그분들을 아까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르시도록
내가 뒷받침을 한 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에 그러시네요. 네네네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네. 해외에 네. 나갈 때마다 그 배낭 뒤에다가 네. 자기 하얀 러닝샷을 네. 이렇게 씌워서 거기다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걸 캠페인을 벌이고 다닌 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원고를 받고 네. 제가 전화를 했더니 부산에서 뛰어왔어요. 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럼 이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민간 공공 외교 쪽에 일을 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랬더니 네.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네. 좋아 그러면 내가 책을 내주겠다. 그래서 네. 책을 냈는데 지금 너무나 훌륭한 민간 공공 외교 일을 하고 네, 있고 네. 그 인연으로 제가 네. 그 친구 주례까지 썼어요. 아, 부산까지 그러셨어요. 가서. 네,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저자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네네. 정말 그 가슴에 네네. 그냥 꼭 이렇게 심어 네네.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분인 것 같고 네네. 정말 아주. 저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글쓰기를 배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은요? 너무나 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네. 사실 글은 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먼저 글 쓰는 사람이 순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글을 읽는 이들에게는 네. 그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네. 이런 글쓰기를 배우는 분들이 많다는 건 네. 개인은 물론이고 네. 사회적으로도 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네.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출판사를 경영하시고 또 시인이고 수필가로서 글 쓰시면서 보람도 참 크실 것 같은데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아직 네. 출판인으로서 작가로서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겸손의 제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 길을 걸어왔고 네. 책과 글을 통해서 세상을 맑히겠다고 제가 참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끝으로 그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떤 삶을 꿈꾸어야 하는지 그 실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히 한 말씀 드리기는 제가 좀 못하지만 네. 제가 이제 네. 앞으로 네. 제 얘기인 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건강한 꿈을 꾸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건강한 꿈이란 그 자신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혜와 경험을 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어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그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없어진다고 그러죠.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 보람도 느끼시고 네. 그 자신의 존재감도 잃지 않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아,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리랑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서영순 시인이며 수필가, 출판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동질성을 지탱하는 민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노랫말처럼 오늘도 멋진 삶을 계획하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